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2025년도가 도래하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진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가상자산 규제에 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나눌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깊게 다뤄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에 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고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규제 얘기할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규제와 진행이 이제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라든지 그런 당연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또 한쪽은 이제 산업 진행이 있거든요. 규제와 진행이 이제 밸런스가 중요한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규제 중심 쪽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금융 당국 자체 스탠스나 이제 인식 자체가 2025년도 좀 많이 바뀔 거라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아직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규제 중심 쪽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벌리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육성을 해서 진흥을 할 것이냐기보다는 여기는 좀 위험한 곳이네. 그리고 규제를 잘해야 돼. 그런 관점이 너무 강해서 규제와 진흥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너무 규제 중심이었고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의 관점 그리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통찰력 있는 규제를 해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맞추고 있어서 사실은 균형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거는 2024년 7월에 진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의 법률. 이게 1단계였는데 이게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들은 사실은 말씀드린 이용자 보호, 그러니까 어떤 기본법처럼 전체적인 프레임은 아니죠. 이용자 네. 보호 일단 그때 특근법이나 그런 거에서 FATF의 약간 압력 때문에 일단 이용자 보호할게라는 게 좀 많아서 법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법은 이용자 보호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국내법에 최초로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보단 잘하긴 했는데 그때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는 기본법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2023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법에 나왔고요.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뭐 예치금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이게 커스터디에 대한 게 관련돼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자산과 이용자 자산 관리 불균. 그러니까 이 실제 이용자 자산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안 된다. 자기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정확히 분리해야 돼. 사실 분리 안 된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네. 세 번째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규율 체계. 이게 보시면 이용자 보호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산업진흥 얘기는 다 빠져서 일단 좀 급하지만 1단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채 이제 체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존 금융권에 있었던 잣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 증권형 가상자산, 뭐 결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 유형에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코인도 있고 뭐 CBDC는 예외야라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냥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규제 내용 자체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방점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렸지만 전체 디지털 자산 이때는 사실 트럼프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일단은 너무 이제 워낙 사건 사고 많았죠. 너무 여러 많았죠. 가지 우리나라에서. 다단계라든지 이슈가 많아서 네.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이 많아서 사실은 기본법으로 잘 프레임을 잡으면 좋았는데 이게 워낙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일단 1단계로 규제부터 들어갔죠, 사실은. 규제부터 네. 해서 그때 윤창희 의원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일단 이용자 보호 그러니까 그때 뭐 사건 사고가 많았죠. 뭐 그때 금양국 의원 뭐 그때 여파도 있었고 여러 맞아요. 가지가
이용자 보호 해야 된다. MM 멀티마켓 이렇게 MM 것도 많아서 마켓 메이킹 그런 것도 너무 시세 조정도 너무 많아. 그리고 이용자 보호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먼저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2024년 7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법이 일단 나와서 이게 첫 번째 어댑션 된 거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긴 한데 이제 이렇게 좀 터서 일단 자산 규제 현황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STO라든지 사실은 법이 더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안 되면서 이번 국회로 넘어왔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 시국이 일어나면서 그쵸. 사실은 약간 가버넌스가 좀 난이 좀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식사하면서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아니면 이제 학계분들 변호사분들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2.0에 맞춰서 네. 이렇게 트럼프 2.0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비도 하고 미국과 좀 만났을 때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가상자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네.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게 좀 우리나라 시국상 지금 약간 금융 당국도 좀 약간 좀 손을 놓은 듯한 느낌 현재는. 이 트럼프 2.0이 뭐 중요한 시기라서 이제 좀 치고 나가고 이렇게 좀 기브앤테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약간 좀 이렇게 가버넌스상 멈춰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자산 규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규제도 중요한데 글로벌 이런 여러 가지 뭐 트럼프 2.0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달랑 규제만 나오고 지능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멈춰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국내에 갑자기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한 규제가 우리 국내에서는 먼저 조금 선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지능과 규제가 함께 공존하는 법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규제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규제 때문에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제약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가상자산 거래를 했을 때 그 영향력들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저는 블록체인 이제 7년 차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때 뭐 KBW 할 때는 외국 사람들 많이 올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저희 법조인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 명문화된 건 없거든요. 금융 당국의 말 한마디의 규제인 거거든요. 금융위 금감원에서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 너희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특근법이나 아까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 명문화된 법이 없었죠. ICO를 금지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법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못한다고 하는 건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규제 당국의 그런 말로 된 규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일단 먼저 제가 약간 또 말씀드릴 게 많긴 합니다만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게 좀 많이 막힌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코리아의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규제도 필요하고 진행도 같이 해서 많이 활성화 시켜야 돼라는 얘기를 굉장히 저도 이렇게 나선홍석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이제 목소리를 법쳤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타이밍이 많이 놓친 게 있는데 어쨌든 자산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는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성 확보 그리고 자산 세탁 방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규제가 활성화보다는 억제 효과를 더 많이 했다는 게 우려가 있고요. 뭐 전체 해외 거래소들도 원래 한국 진출하려고 했는데 무산된다든지 그리고 사실 몇 번 말했지만 어피스 비싼 같은 소수 국내 거래소의 이익이 너무 독점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생태계 확장이 되려면 네. 뭐 바스프라든지 그 실제 뭐 은행과의 거래 그 트는 것 자체 약간 또 많이 활성화 시켜야죠. 사실은 더 건전하게 5개, 6개가 아니라 더 확장하면 좋은데 금융 당국에서는 그걸 약간 일종의 권력인 거죠. 너희 5개만 해. 닥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닥사라고 요즘에 탁사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나 허락을 받아야만이 사실은 외국은 일본만 해도 지금 한 17개 거래소가 거래소가 있습니까? 있고 이제 네. 그렇게 금융사서 보면 이게 거기 약간 좀 사단법인처럼
우리는 관여 안 할게. 너희 자발적으로 잘 해라고 하는 해라.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은행하고 이제 그런 은행 계좌 있는 부분에서 연결된 아까 말씀 닥사라든지 그런 체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약간 좀 독점적인 게 있고 사실은 더 확장이 돼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금융을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좀 괜찮으면 더 확산을 시켜서 더 경쟁을 시켜서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중요한데 지금 너무 이제 독점돼 있는 게 맞고요. 산업 발전이 이제 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스타트업들도 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이제 사실은 우리 벤처에서도 블록체인 하면 너는 거의 무슨 유해 약간 좀 거의 유사수신 내지는 네. 너는 유해한 거야라고 그런 게 많아. 지금 안게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너무 규제 장치가 너무 이렇게 너무 바이어스 되는 게 많아서 사실은 뭐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한국은 규제 단계만 머물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적도 했었고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뭐 이석우 대표뿐만 아니고 뭐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 실제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규제 개선이 필요해라고 하는 보이스는 많이 내고 있는 상태고요. 뭐 저도 이제 부족하다 뭐 이렇게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지키면서 산업진흥 글로벌에 좀 맞출 수 있는 트럼프 2.0이 나와서 이미 트럼프 2.0은 이미 페이팔 마피아가 다 잡고 이게 크립토를 어떻게 하면 전력 자산할까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면 원래 맨 앞서 있었다가 지금 점점 밀리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좀 캐치업하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규제 개선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비슷한 목소리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규제 단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그러한 또 목소리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 산업진흥에 발맞춘 그런 어느 정도의 법이 마련이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다라고 하죠. 그 안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용자 보호법은 뭐 다른 데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예치금, 안전보관, 그리고 자산 분리, 불공정 거래 규제 등 통해서 이제 투자자를 보호가 좀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이고요. 뭐 추가적인 보호 방안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유형별로 세분화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그리고 투자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해서 마치 이제 공시처럼 주식 공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육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거래소의 이제 보안 및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닥사라든지 그런 이제 이미 원화될 수 있는 그 안에서 있고 이제 크립토 거래소는 거의 이제 아까 규제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건전한 데는 잘 살려서 좀 다른 은행하고 연결해서 좀 확장시켜서 5개 이건 뭐 약간 관리 위주인 것 같아요. 관리하기 편하게만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더 확대하면 좋긴 한데 사실은 닥사만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 안에서 원화 거래하는 것든지 뭐 투자 교육이라든지 정보 제공 강화 이런 건 좋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치금이라든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일단 기본적인 보호 장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 프레임을 이제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또 방안들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갔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법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까지 쭉 저희가 이야기해온 바 있잖아요. 해외 사례도 조금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위한 법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지 해외 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포인트를 주신고요.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참조할 만한 예는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다른 거는 많이 앞서져 있었는데 갑자기 웹3는 맨날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게 GDP도 됩니까? 다 우리가 네. 이겼고 그랬는데 이러한 게 웹3만큼은 우리가 일본은 참조해야 되는데요. 일본은 이제 자금 결제법과 금융상품 거래법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아까 자금결제법, 금융상품 거래법,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죠. 그런 거 개정을 해서 이제 열려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을 유발을 시켜서 생태계를 되게 선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규제의 특징은 보면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증권의 토큰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적용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STO도 지금 법적으로 안 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쵸. 식으로 지금 일본은 자금결제법, 증상법, 거래법을 해서 커스터 서비스도 하고 있고 경쟁을 유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도 오픈시켜서 이거 다른 STO라든지 아까 STO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해져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부산 거래 비단할 때 일본 STO 거래소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좀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자산 쪽은 유저도 많고 확보한 것도 많이 있는데 거래소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뭐 코빗 비싸면 워낙 먼저 했었죠. 물론 근데 일본도 있긴 했습니다만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규제가 심해지면서 법적인 건 저희가 웹3는 일본한테 배후되는 상태가 된 거죠. 스테이블 코인도 오픈해서 일본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 등 그런 액티비티 자체가 일본 훨씬 더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걸 배우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BWB나 부산할 때도 보면 일본에 있는 STO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 했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정말 열띠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원래 일본 분들이 원래 약간 좀 뭐 샤이하기도 하고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웹3는 굉장히 앞서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 힘이에요. 정부 이거 프레임을 만들어놔서 너희 자산 자연스럽게 경쟁해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였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만 좀 잘 잡으면 네. 우리 민초들은 사실 이건 약간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네. UAE에서도 조사시켰대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K-팝도 강하고 뭔가 이렇게 조사를 많이 쭉 했대요. 네네네. 뭐 대기업도 가고 뭐 국내 뭐 공공기관 쭉 만들어 만났는데 포인트는 너희 나라가 이렇게 커간 거는 정부가 한 게 아니네. 기업이 한 거다. 그렇게 보는 민초. 건가요? 민초들이. 네. 국민들이 한 거네라고 아.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만 잘 이번에 좀 복잡한데 정치권이나 이제 가버넌스만 잘 잡아주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 캐치업할 수 있을 걸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잘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사례는 말씀드린 그렇게 좀 일본조차도 프레임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경쟁이 나오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빨리 프레임을 잘 잡아서 가버넌스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이 규제가 조금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이제 미국 쪽의 규제는 어떤 방향성일까요, 교수님? 미국은 아시겠지만 연방법도 있고 주법이 따라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연방법 주마다, 네. 사실은 이렇게 SEC나 CFTC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증권은 SEC 선물은 CFTC. 그리고 네. 상품이나 그런 건 상품. CFTC에 네.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토큰에 대해서 이건 만약에 뭐 증권 형성이 있으면 SEC가 관여하는 거고 네. 그거 아닌 건 CFTC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 2.0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SEC도 펄 앵켓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페이팔 마피아 같은 그 에코가 있어서 바이든 때는 약간 좀 규제를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만 트럼프 2.0이 들어오면서는 아마 전체 SEC도 그렇고 층크립토가 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가 더 발행이 많이 될 텐데 층크립토를 하면서 국채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뭐 이자율도 그렇고 약간 상쇄시키려고 하는 강해져서 물론 이제 주법 뭐 FED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법에서 이제 통과 상원이 하원도 다 약간 트럼프라 법적인 된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라기보다는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만 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렇군요. 층크립토로 가서 더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도지 장관이잖아요. 네. 난 도지 장관인데 뒤에 딱 도지코인 딱 올려놓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혁신적인 거를 시도할 때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규제가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거 하는 이유는 규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도 필요한데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어지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자산 특성을 좀 고려한 세분화된 규제가 좀 국내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규제의 미래를 조금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유럽에서 있는 하는 거죠? 거기서 네. 미카 안에도 단어가 나옵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나와요. 이노베이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카하는 이유는 이런 디지털 자산이 혁신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이제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더욱 체계화되고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가 되면 규제 개선 방향은 디지털 자산 유형별로 맞춤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스테이블코인에 맞게, 디파인에 맞게, STO 맞게 좀 자산 유형별 맞춤별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규제 표준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미카라든지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대응도 같이 하고 같이 얼라이언스도 하면서 물론 미국, 유럽에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글로벌한 방향에 대한 왜냐하면 이미 겪어본 거기서 레슨런들을 갖고 표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자에 대한 균형을 모색해야 되죠. 이용자 보호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산업진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용자 보호 쪽으로. 이걸 산업진흥과 약간 앞에 있는 글로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산업진흥 어떻게 하면 잘할까?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왜냐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많이 다 망가졌거든요. 지금 지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국가에서 했던 지원책도 많이 줄이고 있고 맞아요. 왜냐면 위에서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소 업비트 비싼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커스터디 업체, 법인 업체, 블록체인 기술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걸 좀 빌드업하려면 이렇게 좀 산업 진흥을 시키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번에 뭐 법인들 뭐 계좌 열어줄게요. 그거 한마디 해놓고 굉장히 생생으로 너무 내고 있는데 아직은 근데 확정된 건 안 되죠. 아니잖아요. 또 네. 이번에 시국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왔다가 좀 약간 조용한데 살짝 시그라들었죠. 네. 맞습니까? 뭐 법인 규제 개선, 뭐 법인 계좌 완화하는 거를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 들어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더 생태 좋아지거든요. 거꾸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개인 투자자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금융시장이 겪은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 밸류체인이 잘 들어오면 거꾸로 개인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건전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법인 규제, 커스터디 이렇게 또 글로벌 표준도 그렇고요. 코인베이스의 거래 한 70%가 그거는 다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99%가 다 개인 투자자들 그런 이 좀 이상한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개선이 돼서 법인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글로벌 표준에 잘 맞게 확장이 돼서 약간 오늘 제가 약간 흥분하려고 오늘 말씀이 많으시네요, 교수님. 네. 규제 개선 그러니까 네. 이건 제 철학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규제와 좀 이렇게 좀 밸런스 필요하다. 필요하는 걸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또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스타트업 쪽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 자체가 좀 축소됐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블록체인 업계에 관한 성장성을 좀 막는 요인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도 내비쳐졌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짧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 한마디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규제와 진흥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0을 포함해서 많은 글로벌 시장들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서 지금 K 컨텐츠는 다 글로벌 다 시장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저도 K 코인, K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도 그렇네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마지막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규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인 내용들 포착이 되는 대로요. 저희 코인 뉴스룸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